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계의 소원 두 번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제는 꿈을 세계의 소원을 이룰 때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집착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집착은 부정적인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좋게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나쁘게도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집착이라는 단어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저 사람은 자존감을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집착은 사람에 대한 집착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안 하면 되고 또 일에 대한 집착은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해야 되는 게 좋은 성과를 내니까 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 선택을 하면 되고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집착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오늘 재밌는 동화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릴렉스가 더해지면 꿈의 실현이 된다고 해요. 어제 왜 움켜쥐고 잡고 집착하고 하면서 갑자기 확 놓아버림. 이게 뭐냐면 집착하고 잡고 움켜쥐고 이거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거고 놓아버린다는 것, 비워버린다는 것은 릴렉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꿈이 실현이 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나가는 거 배웅하고 그러면서 좀 이것저것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김미경 강사님 TV 채널을 좀 시청을 했는데 그걸 듣다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감동을 해서 그 감동이라는 게 굉장히 그분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에서 찾아냈던 한 가지 해답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울컥했어요. 저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이제 아들의 일을 좀 크게 겪으시면서 이제 자퇴를 했잖아요. 자퇴를 하고 크게 겪고 또 그분이 2년 전에 이제 무슨 그 크게 이제 신문에 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I am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하면서 뒤에 문장을 정해놓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인생을 살게 했고 본인조차도 자신의 보다는 그 뒤에 문장을 걸어놓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고통이 왔지만 그 순간에 I am 나는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밤만 해도 나야 라는 것을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찾아냈다는 말을 듣고 본인도 아들에게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나는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눈이 막 빨개지고 여기 막 저 눈물 되게 잘 흘리는데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에서 뭐 우러나오는 그런 뭐 그 사람의 어떤 연륜 경험을 따라갈 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 불행이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저 또한도 되게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어려운 일들 불행이 굉장히 많이 닥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경험이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 같고 또 얼마 전까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제가 또 얻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저도 좀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그 김세희 작가님 책을 보면서 하버드 대학생들 그 자기관리법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제 관리를 하고 다시 한번 그 하루를 보내는 것에 정비를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누구든지 부딪혀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깨지고 무너지고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마비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나에게는 또다시 또 다른 선물이 오는 기적이 생겨요. 그 기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네, 그래서 아까 그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도 김미경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 우러나오는 걸 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공감이 되고, 이게 사람의 그 심장을 울리는 거,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경험을 좀 했고, 무너져 본 순간이 너무나 많았고,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아냈던 그게 이제 노하우가 경험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감을 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는데, 우선은 이제 스트레스와 릴렉스 꿈의 실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 동화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마 요정이 나타나기 위한 3가지 조건. 예전에 우리 왜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 동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이야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가게를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다. 노부부는 낡고 해진 구두를 신은 사람을 보면 돈을 받지 않고 신발을 고쳐줄 정도로 마음씨가 착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구두를 만들 가죽조차 남지 않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만들 가죽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 라며 아쉬운 듯 말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마지막까지 멋진 구두를 만들면 돼요 라고 격려했다. 저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저 성대모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동화책 읽으면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아주 멋진 구두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구두는 가게에 진열하자마자 금세 팔렸고 그 돈으로 새 가죽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에도 구두방 작업대 위에는 멋진 구두가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모두 좋은 값으로 팔아 큰 돈을 벌었다. 와, 대박이죠? 매일 자고 나면 구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구두방을 엿보기로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들 아시죠? 이 얘기 아시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 신나게 구두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꼬마 요정들에게 줄 귀여운 옷과 신발을 만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착하다, 그죠? 한밤중에 또다시 나타난 꼬마 요정들은 그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었다.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는 그림 동화의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다. 이거 저도 안데르센 동화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저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저희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는 예능원을 다녔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게 그 예능원 원장 선생님이 막 지휘를 해주시고 합주 연주회를 막 하시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 큰 동화책을 들시고 그림책을, 이렇게 그림이 있는 동화책이죠, 막 얘기를 해주셨던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동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게 이제 들었었는데, 이분은 궁지에 몰리면 꼬마 요정아 도와줘 라고 소리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꼬마 요정이 나타나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이 내용에.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아버지는 꼬마 요정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옷과 신발을 선물하는 등 소원이 실현되기 전후에 매우 중요한 행동을 했대요. 첫째,
소원이 실현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장 남은 가죽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두를 만들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두 만든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두를 만든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둘째, 소원이 실현된 후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소원이 실현되기 전, 한 장 남은 가죽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두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소원을 이루기 쉽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자아가 사라졌을 때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다시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래요. 할아버지는 자아를 없애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했고, 그리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두를 만들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거예요. 나도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아를 없애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아란 자신과 타인을 나누는 선이래요. 자아가 강할수록 자신과 타인 사이의 고랑이 깊어지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면 어떨까? 자아는 그만큼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배가 너무 고픈데 빵을 여기 빵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도 되게 배가 고파요. 빵은 진짜 쬐끔밖에 없어. 진짜 맛있는 빵인데 나눠주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게 해야 되잖아요. 몰래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지, 이따가 혼자 가다가 먹어야지, 있는 걸 조차 내색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나도 그렇게 배가 고프지만 친구도 배가 되게 많이 고프겠다, 심지어 이게 맛있어, 근데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어렵거나 내가 배가 고플 때 또 그 친구도 역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베풀어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내 자아가 약해진다. 그래서 바로 타인을 위한 자세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기가. 그리고 예전에 워크숍에 이 작가님이 참가를 했는데, 참가자 중에 자칭 천사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자신이 천사라는 것에 한 채 의심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만 생각하다가 넌지시 말을 걸어보았대요. 작가님 말씀이에요.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참으로 평범한 대답에 바로 흥미가 사라졌다. 하지만 갑자기 대화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천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때 그의 대답이 정말 흥미로웠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든지 이미 행복한데도 행복할 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뻔한 대답을 할 거라는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제 천사가 얘기해요. 아무도 내게 소원을 빌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원 맨날 빌어 보셨어요? 여기 있는 그 천사의 대답은 소원을 빌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뻔뻔한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만일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해도 부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천사에게 빌 정도의 명확한 바람, 욕망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바람, 욕망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큰 의문이 들었다.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부분 소원이 명확할 텐데 그럼에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이거 소원 이루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일일 100번 100일 쓰는 거 다 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다음에 실패도 한 적이 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바쁘기 때문에 작은 소원은 들어주기 어렵지요. 작은 소원 들어주기 어렵대요. 엄청 바쁘대요, 천사.
그 소원이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라면 그것은 작은 소원입니다. 나만 위한 거, 빵 나 혼자 먹고. 구두빵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족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자기가 내일 그거를 만들어서 팔 것만 만들으셨다면, 응? 이 구두빵 할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두를 만든 거지 팔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작은 소원이겠죠. 첫 번째가. 근데 할아버지는 작은 소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한 번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100사람이 행복해지는 소원이 아니면 천사는 돕기 어렵다고 했다. 가령 벤츠를 타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어 보주면 실제로 행복해질 사람은 자신과 외제차 딜러, 그리고 자동차 회사 정도다. 또 월 수입 1000만 원이 소원이라면 그 소원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가 행복해질까? 다시 말해, 내 소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원을 빌리는 것이 천사의 요구사항이었다. 이것은 바로 자아를 뛰어넘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목이 엄청 타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제가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했을 때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부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켠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예전에 저희는 저는 시장 근처에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저희 시내, 청주에 있는 시내에 제가 살았는데, 그때 이제 조금만 가면 서문시장이라고 있었고, 지금은 삼겹살 거리가 됐어요. 서문시장이 있었고, 조금만 가면 저희 그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중앙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딸린 데가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저희가 이제 시내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면, 육거리라는 6개의 거리죠. 육거리 시장 거기 뭐, 족발 파는 그 서민 갑부로도 그 방송 타셨던 분도 있고, 거기 육거리 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이제 재래시장이잖아요. 가면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야채 같은 거 파시고 뭐 막 그 미역 고구마 줄거리 막 따듬고 계시고 앉으셔가지고 도라지 같은 거 따듬고 계시고 이러면 저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시고 아프신 할머니도 그렇게 춥거나 덥거나 막 나와서 일하실 때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건 좀 덜한데, 이제 독거노인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진짜 막 하루 종일 할 것도 없고, 저는 그런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루 1분 1초가 막 365일보다 더 길게 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완전 망하고 그때.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할 거 없고 돈은 없고 돈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일할 것도 없고 할 일이 없고 막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이랬을 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저는 나이를 들고 하다못해 지금 저희 엄마가 75세가 되셨는데 엄마가 이제 왜 의지했던 이모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또 이모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제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대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엄마랑 절친 앞집 아줌마가 또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시대요. 이제 뭐 돌아가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 병원에 가시고 무언가를 몸에 이제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계시지만 마음에서 되게 힘든 걸 이렇게 겪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건 마음에서 오는 거는 아시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정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음의 병이에요, 다.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기력이 확 쇠해서 엄마가 갑자기 저희 외숙모가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보니 뵀는데 85세세요. 저희 엄마보다 10년 나이가 있으신데 외숙모보다 훨씬 엄마가 거동이 좀 더 어렵고 많이 약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생각해도 그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실까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엄마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고생했던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 그거 항상 써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그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또 다른 부모님이 생겼고 또 저희 그 시어른들이 굉장히 어, 착하신 시골 분들이세요. 시골 분들이 다 착한 건 아니지만 저희 또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같이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점점 경험하고 부딪히고 불행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제가 또 성공을 해보고 그러면서 나눔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씩 배우면서 저도 나중에는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챙기고 그리고 저희 가정 챙기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지인들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들 전 좀 돌봐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본인의 하루를 잘 챙기시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기업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 기업이 뭐냐면 그냥 그분들에게 안식처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은 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뭔지 이제 알겠거든요.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에이그 그 남을 도와서 산다는 게 쉬워? 맞아요. 쉽지 않아요. 평범하게 그냥 살고 그게 이제 그냥 일반 행복을 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런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부자 마인드 그리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를 적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고 사랑을 늘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잘 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면서부터 저는 그때 그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런 노인들에 대한 그런 삶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었고 제 조카도 지나가면 그 할머니들이 뭔가를 파시면 그냥 무조건 고모 돈 좀 줘봐 이렇게 하면서 뭐를 사줘요. 사드려요. 예, 조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랑 좀 그런 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불쌍해가지고 못 보겠다고.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춥고 연로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자체들이 조금 많이 가엽고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구둣방 할아버지가 남과 그렇게 나와 남과 연결이 되면서 자신한테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기고 운이 또 다시 들어왔잖아요. 예,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한 게 그런 이야기죠.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이야기가 나오네요. 일본을 이끈 수많은 경영자나 기업가도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모두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선사했다. 거기에 이미 자아는 없다. 자아는 내 행복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좀 낮추고 관계적인 부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커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수용하기 어려워요. 왜? 내가 맞다에 굉장히 심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자아가 좀 이렇게 낮춰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소원을 이루는 부분에서도 나를 조금 죽이고 타인,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타인과의 어떤 교류를 시작을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주에 힘이 숨어 있다. 그 힘이 소원을 실현으로 이끄는 것이다. 어떨 때? 누군가를 위해 비는 소원에는 자아를 띄어넣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소원을 실현으로 이끄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대단한 기업가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자식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면 된다. 나도 그렇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저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자식 만들 거예요. 생기게 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쓴다. 세미나 참가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문득 깨달았을 때 거기에 자아는 없다. 근데 자아가 가장 행복할걸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자아를 낮추고 타인과 연결을 해서 타인을 존중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저는 더 많은 큰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가 소원에 주입되어 급가속하며 실현을 향해 달려간다. 천사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모조리 발휘한다. 신난다. 그죠? 결국 천사는 욕심쟁이다. 한 번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욕심쟁이가 되어야 한다. 작은 소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큰 소원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려야 한다. 자,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릴렉스 꿈의 실현을 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역으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꿈의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꼭 이게 잠재의식을 이용해야 되는 게 항상 어디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작가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제가 이제 저기 책에 있어요. 그 책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잠재의식에서 항상 내 소원은 잠재의식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돈다발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스트레스 상태래요. 움켜쥐고 있는 스트레스 상태고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끝까지 움켜쥐었다가 확 놓는 거죠. 그럼 쾌감이 확 느껴진대요. 하지만 돈다발을 쥐었던 감각은 남아있는 거죠. 돈을 가질 힘도 생겼대요.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돈다발을 옮겨줄 수 있겠다라는 같은 느낌이래요. 제가 첫 번째 그 100번 쓰기 하면서 100일 동안 그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때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여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택배 쌌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고객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대신에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공감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돈다발을 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서 내가 내 그 감정을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다 되면 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올해 수일 죄송해요. 자꾸 코를 닦아서 더우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올해 목표를 제가 이제 세계의 소원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거 이룰 때는 제가 조금 더 행복하면서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목표를 이뤄내는 걸 제가 이제 시험을 해낼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해드리겠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요가를 배우시면서 그 메커니즘을 깨달았대요.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요가는 몸에 부하를 주어서 말 그대로 스트레칭을, 아침에 저 10분 스트레칭 했거든요. 몸이 너무 뻐근해서.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것이래요. 스트레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그 후에 이완하는 것. 다시 말해 릴렉스다. 이 이완된 감각이 요가의 묘미다. 하지만 이 묘미를 맛보려면 극한까지 쫙 스트레스를 주어야 한다. 우리 이런 거 다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가 그 동작 조금씩 따라하려면 막 엎드리면은 뭐 몸에 닿지도 않고 목도 막 뻐근하고 아프고 막 다리도 땡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저는 막 스트레칭을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따라서 스트레스와 릴렉스는 늘 세트래요. 릴렉스를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주면 언젠가 릴렉스로 전환을 한대요. 마음속으로 소원을 강하게 원하는 건 역시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나중에 뻥 하고 터져 릴렉스로 전환이 된다. 그때가 소원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제가 운동을 예를 들면 제가 뭐를 했을 땐가 운동을 예를 들면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쓰잖아요. 이런데 다리 같은데 막 이런데. 근데 운동을 막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팠던 곳들이 점점 풀려나는 이완의 상태를 느껴요. 그게 릴렉스라는 거죠. 처음에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줬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리고 며칠 뭐 몇 날 계속 아프지만 계속해서 해줘요. 그게 이제 뭐 안 풀리는 기간이 다들 다르겠지만 풀리면은 릴렉스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몸이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딱 터졌을 때 소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온대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꿈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죽을 만큼 간절히 염원하고 강하고 선명하게 이미지하는 거.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이래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부자 되는 마인드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이뤄내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잠재의식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밤에 자기 전에 그때 가장 좋아요. 명상을 통해서 이미 된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된 것처럼 상상을 하고 돈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럼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 요즘 꿈을 좀 덜 꾸거든요. 꿈을 꿔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운이 막 당겨지는 거, 막 불을 막 끌어당겨주는 거, 그런 꿈을 꿔요. 기가 막힌 꿈 저 진짜 많이 꿨어요. 2년 전에. 작년까지도. 잠재의식. 제가 항상 자기 전에 그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릴렉스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꿈의 실현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거를 막 가했을 때 릴렉스하는 순간이 딱 뻥 터지는 순간이 왔을 때 꿈의 실현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왜냐하면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도 스트레스 막 받은 거잖아요. 진짜 생계 위협이 오고 진짜 가족 요거 조금밖에 안 남고, 한 장밖에 안 남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고, 하면서도 할머니가, 이 마지막 구두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하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릴렉스 하는 딱 순간. 그럴 때 생각을 어떻게 했어? 할머니는 릴렉스를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풉시다. 이렇게 릴렉스를 딱 했더니, 꼬마 요정이 나타나서 이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꿈의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목표를 정하고 글로 써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동을 세분화시켜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내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게 기본 장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이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연습하세요. 연습하셔야 되고, 연습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와 이런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대신에 긍정적이고 이 부자 마인드를 관심 있어 하는 친구와 소통을 하시고, 아니면 멘토, 아니면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 같은 거 보내시면 제가 같이 피드백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힘든 거 막 이런 부자 수업 들었던 그 친구와 언니하고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지금 한 언니는 작가 되셨어요. 작가. 한국은행에서 30년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제가 그 제목이 죄송해요. 한국의 신흥 부자들, 제가 그 책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책을 내시고 지금 뭐 강의며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손범순 씨하고 TV에도 나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머니 큐레이터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50대가 넘으셨는데 얼굴이 완전 바뀌셨어요. 동안으로. 그렇듯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마인드로 이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내 제2의 인생이 곧 들어온다. 40대, 50대? 40대까지는 제1의 인생이에요.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50대는 여자들의 제2의 인생이고,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부자 마인드로 한번 바꿔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유튜브 들어와서 방송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냥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 is important 해서 그 영어 있잖아요. 경험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딪혀서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 세계에선 미리 이거 목표 쓰시기 전에 마인드 먼저 갖추시고 그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강리치 채널과 함께하는 부자 라이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일하러 사무실로 나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끌게요.